차가 그냥 탁. 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제네시스 GV80입니다. 제가 메모리 해놓은 대로 맞춰놓고 등받이를 조금 앞으로 세우겠습니다. 자, 제 시트 포지션이 이 앵글을 잘 보여드리기 위한 포지션이다 보니까 이 스티어링 휠을 잡을 때 멋있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끊어서 돌리는 점. 왜냐면 오디오로 이 스티어링 휠 돌리는 소리가 다 들어가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네, 오토소닉스 리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비슷한 코스를 주행을 하고 거의 같은 코스, 화면과 사운드로 다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좋은데 안 좋다, 안 좋은데 좋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행하는 코스는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길 왔다 갔다 그리고 고속도로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오늘 방송하는 이 시승기 리뷰 같은 경우에는 주행 느낌 중심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토소닉스 채널은 거의 이제 99%가 수입차 리뷰가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SUV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별로 다 분석돼서 올라가 있고,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 투아렉 SUV 이 제네시스 GV80과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차량의 리뷰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방지턱을 넘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나쁘지 않은데? 근데 지금 이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 그 유격이 꽤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살 밟았을 때는 거의 동작을 하지 않고 힘을 줬을 때 이렇게 푹 가라앉으면서 브레이크가 드는데,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은요, 이렇게 브레이크 밟을 때 그냥 제 느낌상으로는 왼쪽으로 더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브레이크 좀 떨어진 후에 제동을 이제 하잖아요. 완전 제동 말고 하나 둘 셋. 그러면 이게 몸이 쏠리는 느낌이 그 부분이 좀 크고, 확실히 왼쪽이 브레이크가 더 센 것처럼 왼쪽에 조금 치중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을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뜨는 걸 보면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괜찮고요. 굉장히 크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키가 187cm이고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놓은 상태인데, 이 터치로 팔이 아무데도 안 닿기 때문에 몸을 이 정도 움직여야 되는, 허리를 구부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세워놓고 조작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조작 컨트롤러 느낌, 이거 되게 좋네. 이 부분 사용하는 거는 제가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6기통 디젤의 가속 느낌은 상당히 괜찮고요. 반응도 나쁘지 않고, 상당히 경쾌하고요. 이 출발하는 느낌이 아주 좋아요. 제네시스 GV80이 6기통 디젤이다 보니까 출발하는 느낌 훌륭합니다. 노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길이에요. 여기는 제 몸이 어떻게 흔들리는가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솔직히 이 길을 갔을 때는 폭스바겐 투아렉이 제일 좋았고요. 그 다음이 BMW X5, 그 다음이 벤츠 GLE 뭐 이런 정도 시기였는데, 자잘한 진동은 상당히 많이 흡수를 하네요. 몸이 거의 안 흔들리잖아요. 여긴 진짜 그냥 비포장 수준의 길인데, 야, 이런 거는 진짜 잘 잡았구나. 이게 차체는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제 몸이 흔들리는 거는, 이거 얼굴 초점 잘 맞으려나 모르겠네. 얼굴 이거 죄송합니다. 몸이 흔들리는 부분은 괜찮습니다. SUV의 느낌, 세단 같은 SUV, 이 부분에서 SUV 느낌을 좀 주면서 최대한 승차감에 신경을 쓴 것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오, 한국의 엔지니어분들이 현대차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SUV를 만들면서 여태까지 가격이라는 거에 억눌려 있던 그 스킬을 하나하나씩 주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기분이. 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주행하는 느낌은 얘가 이렇게 상당히 대각선으로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타는 차는 아니다. 컴포트하게 타는 편에 속하는 차량이다. 화면을 이제 우리가 같이 봤을 때랑 느낌이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건 저의 움직임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방지턱 그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쏠리는 건 많이 쏠립니다. 왼쪽으로 꺾을 때나 오른쪽으로 꺾을 때 제 몸이 힘을 빼고 있으면 이 쏠리는 거는 굉장히 많이 쏠리는데, 엉덩이가 공중에 붕 뜬다거나 아니면은 엉덩이, 허리, 꼬리뼈에 막 이렇게 힘을 주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점만 봤을 때는 일본 차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고, 자, 에어컨 온도를 조금 낮춰놨습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풀리기 시작을 했고 틴팅이 전혀 안 된 차량인데, 사이드미러를 이렇게 딱 보잖아요. 어우,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커가지고 시야가 아주 좋은데다가 사이드미러 끝부분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틴팅, 썬팅하는 업체들은 조금 귀찮을 수가 있겠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 부분 괜찮고요. 엔진 소리 웅 하면서 하고 넘어가는 게 소음 밸런스 상당히 잘 잡아놨고, 트렁크 공간을 최대한 넓혀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노면 소음을 잡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많거든요. 노면 소음 들리는 것도 중음으로 우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얘는 하이톤으로 쫙 이렇게 깔리는 게 아주 괜찮아요. 자, RANC가 적용되어 있다고 하는 제네시스 GV80 소음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속도로를 올라타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수입차들 프리미엄 독일 3사 SUV 뭐 이런 차랑 비교할 때는 제네시스 GV80이 더 조용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요새는 차량들이 소음 설계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벤츠는 벤츠만의, BMW는 BMW만의, 제네시스는 제네시스만의 그 소음 밸런스가 있는 것 같네요. 근데 RANC는 제가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느껴보면 특별한 이질감이 느껴지진 않고요. 근데 이 소음 밸런스를 볼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소음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느낄 때는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유쾌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제네시스 GV80은 낮에 주행할 때랑 밤에 주행할 때랑 소음 밸런스 차이가 조금 많이 날 것 같네요. 근데 이중접합 유리를 넣었다, 이 부분이 무조건 장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테스트 한번 해볼까? 야, 이거 테스트 했나 모르겠다. 오, 꽤 세네. 야, 자, 요새 나오는 차들을 타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조수석 창문만 딱 열면 폭스바겐 투아렉 정도로 심하진 않은데 파파파파파파파파파 헬리콥터 소리가 좀 들어오고요. 뒤쪽의 창문을 하나만 열었을 때도 당연히 헬리콥터 소리가 들어옵니다. 여지껏 나왔던 차들은 한쪽 창문을 열었을 때, 앞좌석이 아닌 뒷창문을 열었을 때 이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는 편이었고, 최근에 출시한 차들 중에 이 소음 밸런스가 잘 잡힌 차들은 예전과 똑같으면서 조용해요. 근데 이 제네시스 GV80, 폭스바겐 투아렉 이 차종들은 모두가 닫혀있는 상태에서 운전석이나 조수석 창문 하나만 내려왔을 때 그때 들려오는 이 헬리콥터 소리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그렇고, 속도를 더 올려볼게요.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안 올리는데 여기서 이제 시멘트길. 아이고, 뭐 제네시스 GV80은 소음 굉장히 잘 잡아놨네요. 여기 시멘트길이 굉장히 시끄러운 길인데 여기서 잡소리가 따로 떠는 소리가 나지도 않고, 어디 방음 잘하는 업체에서 싸제로 방음한 차 같아요. 그런 정도 느낌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가격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들과 제네시스 GV80을 비교를 한다 그러면 상당 부분 만족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커브길에서조차도 이 차가 제가 몸이 쏠리고 스티어링 휠을 꺾으면서 이 불안함을 느끼는 이런 정도, 어우 이거 살짝 어질어질하네, 이런 부분에서는 독일 차랑은 컨셉 자체가 많이 다르다. 그럼 독일 차 쪽의 제네시스가 완전 똑같이 만들어야지라는 컨셉트로 만든 차량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스팅어나 G70을 타봤을 때는 꽤나 근접하게 그쪽에 세팅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제가 느꼈는데, GV80은 뭔가 좀 미국차,
뭔가 좀 일본차 그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일본차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는 제네시스가 그냥 탁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한쪽 바퀴 모래길 급제동. 오, 화면 보신 대로 전혀 나쁘지가 않죠. 근데 차량 방향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요렇게 끝났습니다. 그 부분 말고 나머지는 괜찮고, 제가 일본 차로도 테스트를 좀 많이 해봤는데 이게 솔직히 그냥 얘기해서 독일차 말고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똑바로 쓰는 차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해주시고, 급제동을 하거나 급가속을 할 때 이 엔진 소리가 들려오는 부분은 그렇게 막 엔진 사운드가 굉장히 좋게 입혀진 그런 느낌이 들진 않고요. 그냥 어이구 많이 쏠리는구나. 이게 차가 워낙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이 차량을 타면서 진짜 욕심이 하나둘씩 계속 생기는구나. 엔진 출력은 마음에 들고요. 뭐 나가는 느낌, 뭐 승차감 전반적인 거 다 좋은데 이 스티어링 휠이 많이 불편합니다. 제 손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제 손이 좀 큰 편인데 이렇게 감싸서 잡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손 이 안쪽이 이렇게 돼서 잡아야 되는데 정중앙으로 놓고 탈 땐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이 손들이 여기서 딱 걸려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러고 이 주행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미끄러질 수도 있겠죠. 미끄러질 수도 있고, 손이 어쨌든 힘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디젤 차는 이렇게 막 달리다가 딱 섰을 때, 요때 이제 진동 소음이 가장 심한 때거든요. 우 하고 소리 있습니다. 근데 진동이 없어요. 시트 및 등판, 머리 이런 데 진동이 없습니다. 소리는 6기통 디젤 특성이라고 치고 이 진동은 상당히 잘 잡은 것 같고, 이런 노면이 안 좋은 길, 시멘트 길 이런 길을 갔을 때 승차감은 좀 단단한 편입니다. 의외로 자잘한 진동은 꽤나 또 흡수를 하는 편이고, 이 둥둥 도로와 도로의 경계점 같은 데를 갔을 때는 공명음이 이렇게 쿵쿵 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내 귀에 압력을 심하게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딱 SUV 느낌을 되게 잘 맞춘 것 같아요. 세팅 자체를 독일차, 미국차, 일본차 SUV가 갖고 있는 걸 다 갖고 있네요. 자, 스포츠 모드를 한번 놔볼게요. 스포츠 전혀 고개가 뒤로 제껴지지가 않습니다. 이 느낌이 어느 느낌이냐면 우와 하고 하는 소리는 아주 좀 괜찮은데 변속되는 그 타이밍을 보시면 다시 정지 상태 거의. 자, 하나 둘 셋. 변속이 4천에서 되거든요. BMW X5의 30D가 이 제네시스 GV80에 얘도 이제 30D로 봐야 되거든요. 6기통 디젤이니까.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X5 30D는 5000rpm까지 변속이 되면서 웅웅 이런 식인데, 얘는 우와 막 이렇게 되는 게 약간 그 랜드로버 계열의 자동차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랜드로버 계열의 자동차가 RPM이 4000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랑 좀 비교를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컨셉을 갖고 이 차를 접근하셔야 되는지는 아시게 될 거예요. 막 인테리어가 이렇게 럭셔리하고 익스테리어가 그렇게 멋있게 나왔으니까 그것까지 좋았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는 것 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네시스 GV80은 이 차 한 대로 난 모든 걸 끝내야겠다, 그리고 전에 탔던 차량이 중형급 SUV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만족을 할 거고, 뭐 대형급 수입 SUV 최신형 그런 차를 탔는데 제네시스 GV80은 어떨까, 이런 사람은 만족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이 왼쪽 오른쪽 커브 지금 다 스포츠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제 몸이 흔들리는 거는 우리 오토소닉스 채널의 리뷰를 다양하게 보시면 오버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정확한 거구나 느끼실 겁니다. 저는 모든 리뷰를 다 똑같은 잣대를 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차량의 가격인 7,000, 8,000 이 정도까지 가격을 본다고 하면
충분히 만족할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제네시스가 수입 SUV들처럼 뭐 XC60이나 볼보, 벤츠 GLC 쿠페, BMW X3 2차급으로 GV70이 이 가격이다 그러면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막 좋은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GV80이잖아요. 대형급에서 이 정도 주행 질감을 주면서 가격대를 6천만 원대에서 8천에서 끊었다는 거 충분히 메리트 있다. 패들 시프트도 사용을 해볼게요. 어휴. 네, 그렇군요. 이 GV80에 가속하는 그런 느낌, 이런 감성적인 부분은 뭔가 좀 미국차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링컨 에비에이터 같은 차량이랑 제네시스 GV80을 직접적으로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스포츠 모드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꽤나 묵직하게 들려오는데 이 소리의 무거움과 실질적으로 나가는 속도보다 속도감이 좀 많이 덜 느껴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컴포트 쪽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으면서도 볼보 XC90과 이제 비교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방지턱 넘을 때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거의 비슷하다. 대신에 얘는 6기통 디젤이고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4기통, 5기통 이렇게 보면 되는데 원래 6기통 디젤이 무조건 조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의 논점에서 보면 힘은 얘가 훨씬 좋긴 한데 소음 부분에서 이 차량이 6기통 디젤의 장점을 많이 가져간 것 같진 않습니다. 이 헤드레스트를 놨을 때 쿠션이 조금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뭐 아쉬움 정도?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꺾이지 않는다는 부분, 그 정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이 차의 이 시트 포지션이 지금 나오고 있는 전 세대 BMW X5랑 굉장히 비슷해요. 거기에 파노라마 루프가 들어갔는데도 제가 키가 187인데 일단 안 닿는다는 거. 구형 X5는 제가 천장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거북목으로 막 운전을 했었는데 일자목을 만들고 주행을 해도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잘 나온다는 점, 여기 팔을 놓는 이 위치, 여기 위치, 보통 이 현대차를 타보면 평균 신장이 한 173cm 정도인 사람이 설계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전반적인 그 뒷좌석이나 앞좌석이나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제네시스 GV80은 아주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고, 자, 잠깐 제가 이거 그냥 여기 공사 중인 길이라 정차 가능합니다. 잠깐 뒷좌석을 얼만큼 공간을 보냐면 제 앞좌석 시트 포지션이잖아요. 그리고 뒷좌석에 타면 아주 빠르게 탑승. 자, 이렇게 아주 빠르게 탑승을 하고, 뒷좌석 공간도 나쁘지는 않은데 등받이가 조금 서 있어서 뒤로 누우면 미친 듯이 넘어가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되고. 뒷좌석 공간 이 정도면 자, 이 차량의 뒷좌석을 체크를 해보니까 뒷좌석 공간은 폭스바겐 투아렉이랑 거의 진짜 그냥 똑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BMW X5랑 비교를 하면 X5가 눈으로 봤을 땐 더 좁은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탑승을 했을 때는 얘랑 그냥 똑같고요. 벤츠 GLE는 이번에 신형이 너무 뒷좌석이 깡패로 나와서 걔랑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GLE가 가장 넓고 아우디 Q7은 뭐 그냥 걔가 제일 넓죠. 걔가 제일 넓다. 그리고 폭스바겐 투아렉이랑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뒷좌석도 훌륭하고 3열은 저거는 아이들 초등학교 요즘 초등학생 기준으로 하면 한 3학년 정도 되는 초등학생 그 정도가 탔을 때 편한 그런 정도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자, 급제동식으로 제동을 확 했을 때 몸이 어느 정도냐면 비상등 켜고 다른 차들 놀라니까. 근데 차가 없네요. 하나 둘 셋. 이거 거짓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이 정도입니다. 브레이크가 굉장히 잘 들면서 몸이 그렇게 막 안 움직이는 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 기준조차도 독일 차들, 특히 벤츠, BMW 이 차들이기 때문에 이 차량 가격, 옵션 그냥 빼고 기본 가격에서 옵션 넣는 가격을 봤을 때는 비싸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딱 가격에 맞고
이 가격에 사서 만족할 수 있는 그 하차감이나 장점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단점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이거를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제네시스 GV80은 이게 아마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매하는 사람이 그걸 잘 판단을 해야죠. 차마다 뭔가 결함이 있을 때는 신차종이 나오고 1년까지는 수입차이건 국산차이건 무조건 문제점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언급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제네시스 GV80 주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런 정도다. 어찌됐건 간에 두 가지 앵글로 이번 방송을 했는데 만족할 만한 영상 퀄리티로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구독은 오토소닉스 채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제가 혼자 이 거의 대부분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구독자 수가 막 늘고 막 좋아요 많이 나오고 막 시청 시간 많이 나오고 막 이래야 좀 흥이 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라 가지고 아저씨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아주 다들 많이들 쳐다보시네요. 요 하차감 좀 있네. 그리고 후진기어 제가 봤는데 영상 후진기어 갔다가 전진기어 갔다가 후진 이 차는 잘 가는데 이거는 뭐